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로스쿨 합격 확인 브이로그를 올린 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고, 또 주위에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정성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직접 로스쿨 입시를 겪으면서도 학도리시 아닌 다른 스펙과 관련된 부분들의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보들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유료로 거래되기도 한다는 것을 듣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자소서에 적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은 정말 수많은 로스쿨 입시생들 중 저 하나만의 표본일 뿐이고, 단순히 저의 영상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지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 자소서에 적었던 스펙 탑6 지금 공개할게요. 먼저 제가 지원한 로스쿨은 인지상으로 법학적인 지식 소양뿐만 아니라 리더십 부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 중 그러한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선정해 적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육부 장관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 장관상은 1년에 총 3명에게만 수여되는 상인데요. 먼저 리더십 관련 대회에 참가해서 대학생 300명 중 1위를 하게 되면 이 장관상이 수여되게 됩니다. 특히 이 대회 내용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률 문제나 고령층 인구와의 화합 등에 관한 정책, 법안 등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과 함께 팀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서 업무 분담 능력과 협업 능력이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건데요. 저는 의원실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팀은 현행법이 권리구제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로만 한정해서 불법 촬영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매체나 다큐멘터리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범위 안에 민법 제799조 제1항의 피해자 가족, 친족을 포함시켜 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의안을 내는데요. 이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그리고 노력한 결과 올해인 2020년 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실제 시행 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제가 이 스펙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이러한 스펙은 단순히 로스쿨 입시를 위한 스펙이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 지회에 계신 모든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더 나은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싶은 열정을 가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직접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스펙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정보는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입법 체험 활동 등을 검색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스펙 세 번째는 제가 이 경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안 발의 경험을 이어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고, 이를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에서 입법과 사법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을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네 번째 스펙은 봉사를 500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다양한 동아리나 일단 활동들에 들어가서 교육봉사나 뭐 벽화 그리기 봉사, NGO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며 500시간 정도의 봉사 시간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로스쿨 입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이러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자,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는 신념을 가지고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소서를 적어서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출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펙은 대한민국 청년정책 경진대회에서 2번 수상을 했던 경력입니다. 저는 보건복지 부문과 이제 캠퍼스 안전 부문, 이거는 청년 주거 부문에서 우수상을 탔는데요. 특히 주거정책 부분에서는 캠퍼스 개방을 통한 성범죄 방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벌써 마지막 6번째 스펙은 최우등 졸업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실 이런 학점을 적은 것은 누군가는 학토리스로 이미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학점에 대한 내용을 정석 요소로 따로 적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적고 싶었던 내용이, 나는 위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고학점을 유지했다. 즉, 나는 활동도 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가진 학생이다. 따라서 체력의 한계에 수없이 부딪혀야 하는 로스쿨 3년을 정말 잘 해내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최우등 졸업자라는 것을 어필했고, 이러한 부분이 교수님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스펙으로는 또 이제 다른 다양한 상들이나 어떤 제가 했었던 사회적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변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을 함께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소서를 적었는데, 끝으로 제가 이런 자소서를 적고 로스쿨 입시를 겪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토리스라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렇게 스펙을 쌓거나 활동 위주로 하기보다는 대학 생활을 잘 활용해서 법학 수업도 듣고 법학 그런 학점을 쌓는 게 더 확실히 자소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 로스쿨 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좀 특이한 게, 저는 법학 관련 그런 학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학점을 쌓지 않고도 법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고 혼자 스스로 활동이나 공부를 해왔다는 것을 표출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스펙들을 적었던 거고요. 만약에 법학 학점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활동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법학 학점을 듣는 게 훨씬 정말 유리한 그런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 제가 적은 스펙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몇 년 후에 저도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변호사가 꼭 돼서 같은 업계에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